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억압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자유를 체험했거나 알고서는 억압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홍콩인들이 내리는 선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홍콩인의 선택.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시위가 계속되면서 홍콩인들 가운데 조국 홍콩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8월 19일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급증하는 홍콩 인민 열기를 더합니다. 2019년 7월까지 대만 인민청에 홍콩인이 인민이나 체류 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2027건으로 2018년의 같은 기간보다도 14.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송환법 반대 시위가 본격화된 6월과 7월에는 홍콩인의 인민체류 신청 건수는 6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45.5%가 늘어날 정도로 쇄도한 실정입니다. 이들 가운데 681건 가운데 636건이 대만 인민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57.4%가 급증한 수치에 해당합니다. 홍콩인들은 대만과 더불어서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등으로도 인민의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국제학교 ISS는 최근 2달 사이에 자녀 입학과 관련해서 문의하는 홍콩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보다 한 50에서 60% 급증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입학하는 홍콩인 학생의 수도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국을 떠난다는 일은 무엇을 뜻하는가? 인민의 선택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 기회를, 또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서, 혹은 정치적인 그런 사회 환경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주목해야 될 것은 떠나고 싶지 않지만 정치적 변혁으로 인하여 조국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홍콩의 이민자 경우에도 정치적 변혁으로 인해 가지고 조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홍콩에 한참 일을 할 나이인데 결국은 홍콩의 앞날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이가 사는 뉴욕으로 와서 새로운 그런 도전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홍콩의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만은 대다수 국가가 오늘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정치 체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다수결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고 다수결에 의해서 정책과 제도를 선택하고 또 다수결에 의해서 헌법을 선택합니다. 헌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책과 제도와 헌법을 모두 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수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체제 변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수가 원하면 체제 변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대다수가 선택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는 바뀐 체제에 순응하거나 아니면은 이민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왼쪽으로 갔을 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자고 하는 쪽으로 정책과 제도와 헌법과 정치 지도자가 선택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절대 왼쪽으로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떠날 것인가 아니면 머물 것인가. 그런 선택이 한 인간에게는 일생일대의 선택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체제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잘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28조에서 130조에 따르면 개헌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원 제적 3분의 1을 획득하거나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대다수가 평등지향적인 그런 사회를 추구하거나 또 대단히 대중영합적인 포퓰리스트 기질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선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왼쪽 방향으로 완전히 끌고 가게 되면
그럼 이제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체제 변혁이 일어날 수 있죠. 체제 변혁이란 것은 원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같은 그런 헌법적 기본 질서가 뒤집을 수도 있는 혹은 변절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희들 세대는 체제 변혁이다 이렇게 하면 쿠데타를 생각하지만 지금은 다수의 폭정과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죠. 대다수가 그냥 원하면은 헌법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모래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체제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선전선동이 어떻게 작동할지가 모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에는 1981년부터 사회주의 전통이 한 5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과세율이 46.2%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27.1%나 그 다음 경제협력기구인 OECD 평균인 34.2% 월등히 높습니다. 프랑스가 복지에 투입하는 비중은 연 수입의 37%를 투입합니다. 이것은 경제협력기구 OECD의 평균값인 26%를 넘었으면서 상당히 프랑스가 사회주의적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1981년도부터 사회당이 최초로 집권한 미테랑 행정부부터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전문가 베르니크 더 루기는 미국에서 사회주의자인 번디 샌더슨 버몬트 상원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분위기를 일으키려고 할 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버디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낙원을 지지하는 대중들은 자신들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사회주의가 제창하는 만민평등의 이상향과 달리 높은 세금과 실업률 및 저성장과 경기 침체에 고통을 받을 주체는 부자나 정치인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스스로란 것을 말이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 사회에도 아주 새겨들어야 될 그런 교훈이 있는 문장이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가 부자들이 가장 많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국가입니다. 1위 국가입니다. 전 세계 부자들의 이민 상황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뉴월드 웰스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을 제외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순자산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2억 이상인 부자들의 해외 이민 행렬에서 프랑스는 2016년 한 해 동안 하더라도 1만 6천 명이 프랑스를 떠나서 외국으로 갔습니다. 전 세계 그런 부자들이 이민을 가는 부자들이 8만 2천 명 정도 되니까 그 8만 2천 명 가운데 19.6%인 1만 6천 명이 프랑스의 부자들이 찾아옵니다. 프랑스 부자들 다음으로 이제 중국 부자들입니다. 프랑스의 체제 변혁은 부자들이 인민 행렬을 크게 박차를 가하게 한 적이 2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현대사 가운데서도 2번 정도의 사회당 정부가 등장하면서 합법적으로 체제 변혁을 시도한 겁니다. 선거에 의해서 사회주의자들이 당선되면서 그러면서 세금을 확 올리죠. 그러면서 부자들이 조국을 떠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1981년도 5월 달에 사회당 출신의 미테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기업을 국유화하고 부유세를 신설할 때 그때 많은 사람이 한번 떠났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2012년도에 사회당 출신의 올랑드 대통령이 부자 정시한 100만 유로 14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75%까지 때리겠다. 대단하죠. 그래서 인민열풍이 다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프랑스의 국민 배우인 제라르 드파르디웨와 그 다음 루이비통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디 그런 회장들이 조국을 떠났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금융 엘리트 한 5만 명이 주거지를 런던으로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는 자신이 나고 태어난 생물학적 조국도 유년기를 보내고 소년기를 보냈던 그런 나라도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계약인 거죠. 국가가 자신과 맺는 계약의 상대가 바로 국가인데 그런 계약을 국가가 충족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한 그런 결과물을 지나치게 많이 세금으로 거두가는 것은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계약을 파기하고 인민 대열에 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조국의 구성원들 대다수가 자신이 믿고
자신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원칙이나 이념과 다른 그런 체제나 정책이나 제도나 헌법을 선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떠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민이라는 것은 특히 인민이라는 것은 현대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선거를 통해 가지고 체제, 헌법, 제도, 정책, 정치적 인물들이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생을 통해서 늘 선택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민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